언론기관 아니 변론기관임 주요 방송 신문 좌파별로 본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작임 국민 여론조작 장난 아니네. 공정이 모두 무너뜨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보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을 보면서 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산은 날씨가 그래서 좋지 않아서 야당이 주장하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비가 오고 있는데도 2030 세대들이 국민이 엄청나게 지금 모였는데 우리 대통령을 약 마비시키고 한 5만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그대 야당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 제 지지자들이자 제 자식 세대들 아닙니까? 전환기 씨는 2030 오늘 자기 업을 버리고 지금 포기하고 지금 2030 세대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는 애국강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좌파로 인해서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조직을 세우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 엄청난 공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법조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성도일제에 지금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온전히 집행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야 됩니다. 국민이 눈을 떠야 더 이상 이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했었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애국 집회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문화가 돼야 됩니다. 촛불 시위가 문화라고 홍보했던 것처럼 우리는 애국 집회가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주는 용돈 받아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부모가 50%를 넘었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60%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지켰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으며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 뉴스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켰는지를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탈무드라는 탄핵 책을 통해서 이용을 선고할 수가 오직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노인이 되기까지 그 탈무드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많이 공부한 사람을 스승으로 우대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신세계가 먹고 마시고 놀고 대기업이나 기웃거리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환길 강사는 그들에게 사상교육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는 정신적 스승이 돼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의 모든 부와 영광, 그는 연 60억을 번다는데 그 60억을 포기하고 애국 강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런 사람들이 애국자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저 또한 목회자인데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국방송을 자유 대한 방송을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분들께 그런데 이 유튜브를 해도 사람들은 언론에서는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다시 묻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지극히 그냥 일반 방송만 듣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사 방송 아무리 들어도 탄핵반대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많은 그들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눈치를 보고 하니까 우리 국민 쓴소리 안 합니다. 상식파 국민들 여러분, 언론이 다 죽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무너졌습니다. 탄핵 저들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대 집회 그런데 국민은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요.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요. 사법권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 앞이든 그들은 이곳 부산이든 광화문 집회가
10만이 모여도 모두가 그들은 3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애국자들이 5만이 모여도 그들은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두 애국자들이 보도도 안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그 옆에 쭉 있어도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참 우스운 나라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꾸 근무세력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자고 하면 그렇게 하다 언론이라고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그냥 너희는 애국해라. 나는 분들이는 이재명 눈치만 보고 살겠다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주식이 주가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주름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고 선진들이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호감도 못 해보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 시골 경산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와. 제가 사실은 억수로 솔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6,000명 의료개혁 의대생 못박으로 갈 때도 좀 지나치다는 말씀도 생각도 들었고 뭐 이래저래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 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낯설게 된 이유는 바로 원래 세란식 충신 가빈 사양처 이런 말이 있듯이 나라가 어려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드러나게 된 자. 이번에 저는 공수처에서 우리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법 체포 과정, 불법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가서 무려 3,000명이나 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민들도 모여 있었고 경찰과
관제안의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충돌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야당에서는 총만 떠나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인데 총 맞아가면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정 지도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제밖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우리 국민이고, 소중한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단 한 명도 다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충돌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때 진심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와,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 중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아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못나고 나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이제 부하들을 살리겠다고, 너무 귀하다고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2030 세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비로 일개 국민이고 일개 시민이지만 내라도 나서서 저 대통령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와. 재난기는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여기 믿는 계시는 사람들은 우산소서 얼굴도 잘 하나님의 보이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이름을 정한 길,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2030 세대들을 대신해서 낯선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 이름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합니다. 전환길 선생은 참 겸손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물 하나 좀 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물 있어요. 물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오늘 부산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4년간 살면서 1987 때 민주화운동 이후로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로 10.27 그 집회 100만 명 모인 이후로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봅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무 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위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다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야당에서는 지금 뭐가 그리 급한지 똥 누른 개처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급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100만 명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도 이것을 잘 보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오직 사실의 근거한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이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 지금부터 불이한 재판관들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리한 재판관들이 그동안 저진 것을 뜻한 많은 과오들을 생각하면 그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또 재판관이 잘못해서 피해소에서 받았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존칭을 붙여줄 수가 문영배는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또한 좌파의 우두머리며 문영배 불이한 재판관의 첫 번째 또한 이재명과 함께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가까운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서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헌법심리에 재판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편에 서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제도 소장 대항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의 과오 또는 자기 임기 내에 한쪽으로 치우친 탄핵시켜서 사람이 파면하고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헌신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법장님 무력을 나가 쫄았다. 그리고 문영배 소속
자기 자신이 극잡하라는 걸 온천하에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역시 이번 비상기업 이후로 우리가 새로 개봉을 통해서 알려진다 하느라 바로 사법부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지역 출신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두 번째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미선 재판관의 과오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그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패소해서 너무나 고통받을 패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드린 재판관이 양심을 버려먹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 않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된 재판은 깊이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본인의 경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들이 휴전소 안에서 혹시나 침략해올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 바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현재 본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18의 아들 거기에서 여동생이 한쪽을 붙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40여 현재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규정상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위헌 법률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날 되면 그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2월 3일까지 위헌 법률 여부를 신속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빨리 40명을 헌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40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또 그놈의 집단 진보적이고 가장 좌파라고 했던 아까 문영배처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뉴스 보도에 의하면 40명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전환길이 이런 말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에 언론에서 언론 보도에서는 전환길이가 이제 선관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외국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여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들과 지금 행해지는 일들은 모두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선고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환길이 먼저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먼저입니까? 헌법재판관에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흥배는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리 빨리 우리 대통령을 급하게 탄핵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많은 역을 왜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떤 심판이 될지 예측가는 지난주에 헌재 탄핵 심판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탄핵 소출받았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탄핵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 다시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한 지 2시간도 됐어.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했어. 또 그들만이 믿는 헌재에다가 보내놓고는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4대4가 나왔는데 그 탄핵 심판 인용했던 그 4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찍었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법과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그냥 판결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 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믿어왔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입니다. 이들 불의한 재판관으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명령합니다. 첫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첫 번째, 상기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진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
집회 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갔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40명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출신인지를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판사 3,214명 중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합쳐서 대략 15% 되니까 3,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대로 법원 내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선량한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해 왔는지 아십니까? 군대 하나회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계에 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요직을 많이 차지한 중립 세력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침묵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말했듯이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과거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모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은 판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모두 자진 사표를 내고 그만두십시오. 법원을 떠나십시오. 그동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한다고 불철주야 애써왔던 수많은 양심적인 우리 판사님들 이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모든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에 비도 많이 오는데 또 멀리서 저희들 왔으니까 또 돌아가는 길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이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